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그 문화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나라의 이 선진문물들이 조선에 소개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청나라에서 제작했던 세계 지도인데,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가져와서 18세기에 조선에서 다시 모사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아메리카 이런 것들 등장을 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이건 세계관이 완전히 깨진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해 보면 그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홍대용도 지전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전설의 이제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과학이 조선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허준이 이제 동의보감을 편찬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학들을 이제 체계화시켜 나가고 약초들을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마가 사상의 체질에 따르는 이제 의학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동의수세보원 이런 책을 또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약용은 그 당시 이제 그 전염병이었던 홍역에 관한 연구를 해서 마과해통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의학의 발전들도 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발달을 위해서 이양법 보급에 이제 적극적이었던 농가 집성 이런 책들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또는 곡물을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임원경제지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서민 문화의 발달인 거죠. 이런 이제 상품화폐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변화들을 겪으면서 결국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교육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은 자기들만의 이제 감정과 자기들만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향유를 하게 되는 거죠. 서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솔직하다는 데 있죠. 자기들의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양반사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홍길동, 충량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조이긴 하지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감정을 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과 그 다음에 사설을 결합한 판소리,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을 풍자할 수 있는 탈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판소리나 탈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무대나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 즉 마당만 존재를 하면 얼마든지 이제 펼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화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신재호 선생이 이 판소리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판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학에서 보면 이제 한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글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 썼던 양반전이나 호질 이런 것들인 거고, 그다음에 중인층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시사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시를 창작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 층에서 이런 이제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화 부분인데요. 회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경치를 이제 그린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중국 경치나 아니면 상상의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 이 산천에 존재하는 이것들을 그대로 이제 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겸재정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그 다음에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진경산수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이 서민생활, 일반인들의 생활을 담는 풍속화도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풍속화가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홍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과 부녀자들의 삶, 그다음에 이런 애정,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김득신의 경우에는 이제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민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나가서 그림 합폭에 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편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인왕제색도, 두 번째가 금강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석정도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다 진경
평산수화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정선의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서양식의 어떤 합법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합폭에 이제 명암이나 원근법을 담은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명암과 연금법을 도입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제 기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생활을 장식하는 용도로 이제 민화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까치와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이제 장식으로 그리는 문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안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고요. 이 세안도는 그 제자에게 고마움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김정희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누구의 하풍의 글씨체를 본받던 것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제 서체를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추사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독자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백자에서 이제 청색을 띠게 되는 청아백자. 그래서 이런 청아백자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나 특히 이제 양반들의 문방구 제품으로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이제 건축은 이제 17세기, 18세기 가면 사원이 이제 좀 건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이제 사원들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된다는 거죠. 17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은 이제 그 금산사 미륵전, 구례 하암사 각항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다층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층이지만 실제로 안에서 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이게 17세기 건축의 특징인 거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건물이 커졌다라고 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원이 상인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해진 이제 분농층들이 이제 이 사원 건립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찰이 건립을 하게 되는데, 18세기 사원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 논산의 쌍계사나 부안 계암사, 보기에는 사찰은 되게 작죠. 그죠? 사찰은 작지만 안에 내부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식성이 이제 띄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분농층들이 돈을 지원해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자기들의 어떤 거점 지역에 이런 사찰들이 건립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이제 건축을 꼽으면 당연히 정조 때 만들어진 수원화성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도에 맞춰서 원래 10년을 계획했지만 3년 만에 하게 되는 거고, 거중기나 농로와 같은 첨단 이제 기기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훨씬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명제, 공사 실명제와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해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를 단축해서 이제 만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문화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